간 기능을 해독하게 되면 눈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아진다. 최근에 어떤 제품들은 남성형 for woman, for man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그런 영양제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좋은 성분이 조금 첨가돼서 여성용,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첨가가 된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남자나 여자나 몸의 대사 기관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의 체질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체질을 파악할 때 두 가지 이론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한방학적인 개념인데요. 오행과 계규라는 이론입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 그래서 이런 오행을 인체의 오장과 대비를 해가지고 간 기능은 목이다, 신 기능은 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데요. 이 오장이 겉으로 드러난 구멍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계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충혈이 잘 되고 눈의 흰자위가 누리끼리하고 자꾸 다르기가 난다.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아프다. 이랬을 때 보통은 안약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국에 와서 안약을 사갑니다. 또 아니면 눈이 침침하면 루테인 지아잔틴 두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안약이나 눈 영양제만 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의 기능은 간의 기능이 계규했다. 눈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영양제나 안약도 좋지만은 간의 기능을 이렇게 해소하는, 예를 들어서 실리마린 제제라든지 또 아르기닌 제제라든지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우루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 기능을 해독하게 되면은 눈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좋아진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장이란 것은 단순히 한방에서 신은 신장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장 쪽에는 호르몬, 성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성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이 신장의 기능은 귀로 계규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신하면 귀 쪽에 어지러움증이나 이명증이나 이석증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증이 왔을 때 사실은 이비인후과에서 신경안정제라든지 어지럽게 하는 약, 또 타나민 같은 혈액순환제를 처방하는데요. 그런 약도 먹지만 사실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한방약으로서는 육미지황탕이라든지 또 영양소로서는 부신 기능을 강화하는 영양소를 쓰게 되면은 귀의 문제도 좋아진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혀가 잘 갈라지고 또 구려움이 계속 생긴다, 이런 분들, 물론 비타민 B군 고함량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 혀의 기능은 심장의 화가 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화를 꺼주면 보다 더 원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심원으로 심장의 화를 꺼준다든지 천황보심당 같은 한약제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제를 쓰게 되면은 보다 더 비타민 B군만 썼을 때보다 구내염이 잘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행과 계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겉에 드러난 모양을 어떤 기관과 상관이 있을까,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영양소로서 다스리는 그런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참고하는 이론은 양병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조화제약의 조원기 회장님께서 주창한 이론으로서 저도 그런 학술 강연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이 약국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왼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장기는요, 부피가 커지고 높아지고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고 음주 과로하면은 간의 부피가 나도 모르게 커지는 것이죠. 간의 부피가 커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왼쪽에 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40대 50대 이하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되지 않는데 60대 이상의 사람을 뒤에서 보면은 우측과 좌측의 어깨 높이가 다른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좀 해소가 안 되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서 가방을 메면은 오른쪽에 매야지 왼쪽에 매면 흘러내립니다. 저도 좀 오른쪽에 가방을 매는 편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뒤편에서 봤을 때 간이 있는 오른쪽 등짝이 더 높아요. 더 높기 때문에 현상을 나타내서 이 사람은 간을 좀 해소하면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진다.
또 반대로 좌측에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계속 하루 종일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근데 혈액이 모자라게 되면 막 이렇게 부정맥이 올 수가 있고요. 여드름이 나도 이상하게 왼쪽 편에 여드름이 더 잘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또 여드름도 허증,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한 사람의 여드름은 희멀겋고 푸르스름한 경향이 있는가 하면 실증, 열이 많은 사람은 어열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의 색깔도 탁하고 환웅적인 그런 작용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 주변이나 턱 밑에 막 이렇게 여드름 많이 나서 고생하는 20대, 30대 많으시죠. 이것은 우리 몸은 이 인체의, 우리의 얼굴을 인체의 축소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입 주변은 장이라든지 여성의 자궁 생식기 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거나 항생제로 가라앉힐 것이 아니고 장을 다스리거나 아니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 그러니까 어혈을 많이 배출시키면 자연적으로 얼굴이 맑아지고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피부색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해독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론을 바탕하고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그 현상 제가 관찰했을 때 이것도 양병학 이론인데요. 이 갈비뼈를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 90도 이상을 W형이라고 말하고요. 90도 이하를 Y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W형은요, 입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이런 우리의 소화기관이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90도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너무나 잘 먹기 때문에 실증이 되기 쉽고 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해소해야 되고 만약에 영양소를 쓴다면 좀 충분량을 써도 이런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릇으로 치면은 대적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Y형 같은 경우 이 갈비뼈 각도가 90도 이하인 사람은 들어가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가늘고 약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위화장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위화장을 잘 다스려야지 다른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영양소를 많이 쓰면 속이 쓰리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지럽다, 막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 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함량으로 서서히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